농업인 건강은 농조교가 지킨다. 농업인 건강조교 농부 손보달입니다. 농업인 건강 해결사 정형외과 전문의 강준호입니다. 와, 제가 살다 의사 선생님하고 콘텐츠를 찍는 날이 다오네요. 영광입니다. 찾아보니 방송에도 엄청 많이 출연하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농튜버시더라고요. 예. 이따 갈 때 사인 한 장 받아가야겠어요. 아. 10장은 안 되나요? 열장은 제가 좀 손목이 좀 아파서 힘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건강조교님처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하는 반복 작업이 많다 보니까 손이나 손목, 손가락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콘텐츠를 통해 농업인들의 건강 고민을 아낌없이 참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물론이죠. 첫 번째 건강한 참견인 주인공은 제주도에서 무재배를 하는 15년 차 농부의 사연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묵볶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흙 속에 파묻혀 자란 커다란 무가 한가득 쌓일수록 제 손, 손가락, 손목 같은 곳이 통증이 심해져 가고 있어 고민입니다. 제 손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건강조교님은 손 통증이 언제 가장 심해지는 것 같으세요? 저희는 이제 쌈채소를 재배하니까 그 쌈 하고 나면 손목이 이제 시끈시끈 거리는 게 되게 많죠. 손이 저리고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한 자세로 긴 시간 작업을 하다 보면 근육이 긴장하면서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고 요통이나 경추 디스크 문제로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서 손이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자가 진단법은 없을까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 해야 하는 작업이 있어서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농업인분들은 매일 손으로 작업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손가락 관절염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은 대부분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손가락 관절염인지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 자가 진단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양손을 90도를 꺾어서 손등을 서로 마주 대고 손끝의 저림감이 심해지는지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팔꿈치를 들어서 손바닥을 맞대고 손등을 최대한 굽힌 채 서로 강하게 밀착하신 자세로 약 1분 동안 유지해 보시는 건데요. 이 동작 시에 손이 저리거나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목 터널 증후군 초기에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재활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통증이나 저림이 지속된다면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기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적 치료 방법은 정중신경의 주행 경로를 따라서 피부를 약 3에서 4cm 정도 절개를 해서 두꺼워진 횡수근 인대를 개방시키는 방식이었는데요. 예후는 안정적이지만 절개 부위가 넓다 보니까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초소형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손목 터널의 뚜껑 부분인 횡수근 인대만 선택적으로 절개하는 손목 터널 유리술이 도입이 되면서 회복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수술을 받고 나서 우리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눌렀을 때 아픈 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손이 저린 게 바로 좋아지시니까 어떤 분들은 바로 일을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술까지 안 가려면 평소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두 번째 건강 참견인은 사과 농장을 운영 중인 5년차 청년 농부의 사연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부모님의 가업을 잇기 위해 청송으로 내려왔습니다. 연세 많은 부모님을 대신해 매일같이 수확하는 사과 박스를 옮겨 싣는 일을 주로 하는데요. 최근에 사과 박스 옮기는 도중 박스에 몇 번 놓쳐버린 사고를 쳤습니다. 엄지손가락 쪽에 유독 통증이 느껴지면서 이젠 밥 먹을 때 젓가락조차 힘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괜찮아질까요? 네, 사연자님은 손목 건초염이 의심이 되네요. 손목 건초염은 주로 엄지손가락 쪽 손목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글씨 쓰기나 젓가락질, 물건을 쥐거나 비트는 동작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목 건초염이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엄지손가락을 나머지 손가락으로 감싼 뒤에 주먹을 쥐어준 상태에서 아래로 손목을 꺾어보는 건데요. 이때 이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손목 건초염일 확률이 높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과 손목 건초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법은 손의 사용을 줄이고
휴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작업이 몰려서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조기나 손목 보호 밴드로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급성반으로 생긴 부종이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냉찜질을, 뜨거운 느낌이 없고 단순히 통증만 느껴진다면 온찜질을 하는 것도 손목 터널 증후군과 손목 건초염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평생 농업만 하신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많이 보이는 증상,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손가락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요, 급성과 퇴행성으로 나눠지는데요. 급성의 경우에는 손가락 사용을 자제하거나 관리를 잘하면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퇴행성 손가락 관절염은요, 손가락 마디가 두꺼워지고 손가락이 휘면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으로 알 수 있는데요. 관절 성형술이라고 튀어나온 골극을 제거를 해서 통증을 좀 완화시켜 주거나 관절 유압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곧게 펴질 수는 있지만 굽혀지지가 않아요, 그 마디가. 손가락이 뻐근하거나 무리한 일을 했을 때는 꼭 손가락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펴기 스트레칭은 안 좋은 관절 마디를 늘려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가 정상적으로 펴지지 않는다면 우측 엄지손가락으로 왼쪽 두 번째 손가락 끝을 위로 올려서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제 손가락을 폈으니까 구부리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우측의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왼쪽 손가락이 최대한 구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지그시 누르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손가락 운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생소한 질환이라 예방이나 치료가 늦어지는 손 질환이 있어서 알려주신다고요? 병명도 다소 독특한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은요, 손가락을 구부릴 때 딸깍하는 마찰음이 생기면서 방아쇠를 당기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굽혀졌다가 다시 펴지지 않다가 힘을 주면 탕 하면서 펴진다고, 마치 방아쇠를 당기는 거랑 비슷하다고 방아쇠 수지라고 합니다. 퇴행성 손가락 관절염은 손가락 첫마디의 통증이 가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한 증상이 10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완화되지만 일이 다 끝나서 이제 밤에 잘 때 그때 통증이 이제 심하게 느껴지시게 됩니다. 반면에 방아쇠 수지 증후군은요,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마찰이 발생하면서 손가락을 유연하게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물건을 자주 놓치게 되고 손가락을 손등 방향으로 하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퇴행성 손가락 관절염 예방과는 또 다르게 관리를 해야겠네요. 퇴행성 손가락 관절염 예방 스트레칭보다 가볍게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손가락을 앞으로 편 후에 통증 있는 손가락을 뒤로 꺾어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10초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10분간 따뜻한 물에 손목까지 담그고 손가락을 마사지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농업인 손은 하루도 쉴 새 없이 많은 동작을 수행하는 만큼 많이 혹사당하는 부위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첫 영상부터 아주 유익한 정보를 팍팍 전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다음에도 농업인들의 또 다른 건강 고민을 갖고 와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